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은 내 편이라고,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라고, 이자도 주고 대출도 해주고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주니까.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돈으로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천만 원을 모으는 순간 은행이 그 돈으로 얼마를 버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승현입니다. 30살에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모았고 그 돈을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여러분의 예금으로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3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얼마나 비싼 선택인지 그 숫자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여러분한테 이자를 2.5%로 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4%에서 6%로 빌려줍니다. 그 차이가 은행의 수익입니다. 이걸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3천만 원을 연 2.5%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 이자는 세전 75만 원입니다. 은행은 그 돈을 담보대출로 연 4.5%에 운용합니다. 은행이 가져가는 돈은 1년에 135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75만 원의 거의 2배입니다. 이게 1년입니다. 5년이면 여러분은 약 340만 원을 받습니다. 은행은 같은 기간에 약 610만 원을 가져갑니다. 30년이면 이 격차는 수천만 원이 됩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계산했을 때 멍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모은 돈이 사실은 은행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걸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33살,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인데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이 친구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는데 전부 시중은행 보통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 한사지엄만 원? 금리 얼마야? 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넣어뒀지. 저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통 예금 금리는 연 0.1에서 0.3% 수준입니다. 4천만 원에 연 0.2%면 이자가 1년에 8만 원입니다. 8만 원. 민준이는 매달 열심히 저축하면서 그 돈을 사실상 공짜로 은행에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은 그 4천만 원을 담보대출로 굴리면서 1년에 200만 원 가까이 가져가고 있었고요. 민준이한테 이 계산을 보여줬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그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혜진이입니다. 31살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월급의 40%를 꼬박꼬박 모았어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부 같은 은행 정기예금에만 넣어뒀어요. 혜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자 받고 있어. 정기예금이잖아. 저는 물었어요. 금리가 얼마야? 2.3%. 인터넷 전문은행 알아? 네, 들어봤는데. 혜진이가 받고 있던 이자와 같은 금액을 K뱅크나 카카오뱅크, 파킹 통장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당시 파킹 통장 금리는 연 3.5%였어요. 혜진이가 모은 3,500만 원 기준으로 1년 이자 차이가 약 42만 원이었습니다. 42만 원. 통장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5년이면 210만 원. 혜진이는 그 돈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동현입니다. 35살 자영업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돈 관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군데 은행에서 다 처리합니다. 급여 통장, 비상금, 저축, 전부 같은 은행입니다. 동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군데서 하면 편하잖아. 포인트도 쌓이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포인트가 이자보다 많아? 동현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 편의성을 위해 치르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돈을 한 은행에 넣으면 그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를 그냥 받아야 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현이는 편하게 살면서 매년 수십만 원을 조용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민준이는 열심히 저축했고 혜진이는 월급의 40%를 모았고 동현이는 나름의 이유로 그 방식을 선택했어요. 문제는
구조를 몰랐다는 겁니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 안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어느, 이제 수학을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가지 선택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선택, 시중은행 보통예금 연 0.2%, 1년 이자 6만 원, 5년 이자 약 30만 원. 두 번째 선택, 시중은행 정기예금 연 2.5%, 1년 이자 75만 원, 5년 이자 약 340만 원. 세 번째 선택, 인터넷 전문은행 파킹 통장 또는 고금리 적금 연 3.5에서 4%, 1년 이자 105만 원에서 120만 원, 5년 이자 약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 5년에 520만 원 이상입니다. 통장 하나 바꾸지 않아서 5년에 500만 원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네, 이게 무지의 비용입니다. 30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연 0.5%, 보통 예금에 30년 동안 넣어두면 원금 포함 총액이 약 3,200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연 3.5% 상품에 복리로 운용하면 총액이 약 8,400만 원입니다. 차이가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 같은 3천만 원입니다. 네, 같은 30년입니다. 통장만 다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서 저는 한참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나쁜 선택을 능동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자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게 중요하냐고. 중요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돈은 아무 노력 없이 생기는 돈입니다. 추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크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장을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선택을 안 하는 건 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 차이가 투자 습관의 시작점입니다. 내 돈이 어디서 얼마를 버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3천만 원, 이자 50만 원을 아끼는 사람이 나중에 1억, 2억을 다르게 운용합니다. 셋째, 복리입니다. 5년에 500만 원이 추가로 생기면 그 500만 원도 다시 이자를 법니다. 30년으로 계산하면 이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5,200만 원이 바로 그 숫자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이자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하면 총 15.4%입니다. 100만 원 이자를 받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84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도 일반 세율보다 낮은 9%만 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계좌를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을 세금으로 그냥 내고 있는 겁니다. 알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내 통장 금리를 확인하세요. 급여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전부입니다. 금리가 연 2% 아래라면 지금 당장 바꿀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통장 뒤에 붙어 있는 상품 안내문을 찾거나 앱에서 계좌 상세 정보를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파킹 통장을 만드세요.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파킹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도 일반 보통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줍니다. 비상금처럼 언제든 꺼내야 하는 돈을 넣어두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개설하는데 10분이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저축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리하세요. 비상금은 파킹 통장, 1년 이상 묶을 수 있는 돈은 정기예금이나 적금, 5년 이상 장기로 운용할 돈은 ISA 계좌나 연금저축을 활용하세요. 같은 은행 하나에 전부 넣는 건 편의성을 위해 매년 수십만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통장을 두세 개 관리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5분이면 전체 자산 현황이 보입니다. 네 번째, 금리 비교를 1년에 한 번 습관으로 만드세요.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들어가면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예금 및 적금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분짜리 습관이 매년 수십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매년 1월에
이걸 합니다. 달력에 알림 설정 하나만 해두면 됩니다. 저는 30살에 3천만 원을 모으고 그냥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1.8%였어요. 2년 동안 받은 이자가 약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파킹 통장 금리가 3.5%였다면 같은 기간에 약 1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90만 원을 흘려보낸 겁니다. 9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저축은 미덕이고 은행은 안전하고 이자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축하면서 동시에 구조를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모으는 것과 잘 모으는 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모아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30년 후에 수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저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은행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곳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구조를 모른 채 은행에게 유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겁니다. 알면 달라집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받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이 내 돈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해주세요. 지금 내 통장 앱을 열고 금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절세 한도가 얼마인지,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하는지, 언제 해지하면 손해인지까지 모르면 매년 수십만 원을 세금으로 버리는 계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내 통장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확인해보고 댓글에 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